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 군납 비리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군납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직혁신과 부패 척결을 이루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헌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시급하다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체 37조 5,600억 원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오성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2% 증액한 37조 5,60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201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과 미래 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그리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안전하고 존중받는 병역 문화 및 근무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력 운영비는 26조 3,94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안에 따르면 병사 봉급은 상병 기준 13만 4,600원에서 15만 4,800원으로 올해 대비 15%, 2만 200원 인상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대비 956억 원을 증액한 7,95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특수부대원들이 출동하면 한 번에 8,000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특수임무 출동 가산금을 신설했고 서해 5도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을 100% 인상했습니다. 장병의 보건과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해 이병 신체 검사의 민간 위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병 장병 30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1,200원을 들여 기존 5개 항목의 혈액 검사에 11개 항목을 추가해 당뇨와 혈액질환 등 급성질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근무 등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병사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응급후송 헬기에 설치하는 응급처치 세트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석 대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후송 헬기가 6대로 늘어 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세탁 지원과 폐품 관리 등 전투 임무 보장을 위한 보급부대 민간 위탁 처리를 현재 3개 부대에서 6개 부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8억 원 증액한 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6.2% 증액한 11조 1,65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22.9%, 1조 6,119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을 증액했습니다. 킬체인 구축에 1조 1,809억 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1,898억 원이 사용됩니다. 또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 개편 예산은 올해 대비 17% 증가한 1조 7,404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의 검토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한편 국방위원들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용산에 남는 문제와 관련해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방부의 헌법 해석 과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합참은 차기 국산 전차 K2에 장착될 파워팩의 가속 성능을 8초에서 9초로 수정해 시험 평가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와 S&T 중공업이 개발한 1,500마력 파워팩이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산 차기 전차 K2에 장착될 1,500마력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집니다. 전차의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변속기는 S&T 중공업이 지난 2011년 개발했습니다. 합참은 그동안 가속 성능을 8초 이하로 요구했지만 기동시험에서 8.7초가 걸려 군의 작전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차의 가속 성능이란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적 대전차 미사일이 3km 밖에서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인 25초를 감안해 안정적으로 피할 수 있느냐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지난 17일 전략회의를 통해 가속 성능 요구 조건을 8초에서 9초로 수정했으며 국산 파워팩의 K2 장착을 막았던 조건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 8시간 연속 가동 시험과 100km 연속 주행 시험 등 각종 운용 조건 기준을 충족했으며 충분한 주행 시험을 통해 기동 성능과 내구 성능을 입증해 시험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세계적인 추세가 가속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날아오는 탄을 막아내는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며 K2 전차는 연막 차장도 있고 앞으로 요격 체계도 갖출 예정이므로 생존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2항공여단과 13공수여단이 협동훈련을 통해 완벽한 공중강습 작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정상현 중입니다. 그 누구보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최정예 육군 2항공여단. 2항공여단은 중대 전술 훈련으로 13공수여단과 함께 협동 공중강습작전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자 UH-60 블랙호크가 신속히 현장에 투입됩니다. 연막을 뚫고 UH-60 블랙호크 2대가 들어옵니다. 특전대원들이 신속하게 탑승하고 블랙호크가 발진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블랙호크는 착지하지 않고 지상 위 제자리 비행합니다. 육군이 항공여단 조종사들의 깔끔한 하버링 덕분에 특전대원들은 신속한 패스트로프로 지상에 안착합니다. 곧바로 특전대원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경계와 함께 상황에 투입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UH-60 파일럿인 아버지가 조종하는 헬기에서 13공수여단 특전병인 아들이 강화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종사 임무를 수행한 지 17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특전사와 합협동 훈련을 해봤지만 특히 이번 훈련은 특전병인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은 훈련이었습니다. 아들의 군생활과 제 군생활을 통틀어 가장 의미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 가장 뿌듯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헬기 조종하시는 거를 이제 알고만 있었지 직접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합동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아빠가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이번 훈련에서는 육군 2항공여단과 13공수여단의 공중과 지상에서의 완벽한 합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13공수여단 특전대원들의 내부 소탕 작전이 펼쳐집니다. 건물에 은밀히 침투하는 특전대원들. 성광탄을 던지며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합니다. 총성과 함께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됩니다. 육군 2항공여단의 전술적 비행과 공중작전 능력이 13공수여단 특전대원들의 일격필살과 만나 완벽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부대는 협동훈련을 통해 상황 조치 능력을 키워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다음 달부터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처리 기한을 명시해 고충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면 1년 동안 다른 업체로 전직을 하지 못했지만 초기에 업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역 의무자와 이를 고용한 고용주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고 지정업체가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해도 그 처리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충 처리 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복무기간의 장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처리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다음 달 초 병무청 관보를 통해 공포된 후 시행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실과 한미안보포럼이 주관한 창조 국방을 위한 대토론회가 29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창조 국방을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은 이미 2010년도에 끝났다. 이제 제4의 물결.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라 국방 분야도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한동 미디어대학원 대학교 한희 교수는 이런 변화의 물결에서 지금 당장 국방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창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파격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미래 우리나라 국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IT 산업을 예로 들며 IT 인프라 강국의 강점을 살려 우리 군도 세계적인 IT 무기와 전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 외부 영향 없이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는 보이진 않지만 5년, 10년, 20년 뒤 창조 국방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과 군인뿐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이 개념을 보완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워크숍이나 추가적인 토론회를 지속할 예정이고 그중에서 나온 좋은 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정책화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미래 핵심 무기체계와 민간기술 전력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청길성 교수는 과거에 100년 걸리던 과학기술 발전이 현재는 5년에서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면서 미래 전쟁 양상을 정확히 예측해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IT 환경에 맞는 미래 무기체계와 관련해 먼저 레이더나 전자빔, 자기장 같은 실시간 타격이 가능한 무기의 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W는 운반 수단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핵무기의 지위는 이것이 남아서 엄청나게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기체계의 무인화로 미국은 이미 다각도로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전반에 걸친 무인화가 최상의 방법이라면서 우리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창조라는 개념을 국방 분야에 하루빨리 접목시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국방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어떤 파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잘 해서 밑그림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국방부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 효율을 넘어서 효과를 달성하는 그런 국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창조 국방. 파괴와 혁신 등 국방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가 안보 분야의 최고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국방대학교의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안보의 주역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국방대학교 위승호 총장, 발전기금재단 장태평 이사장 등을 비롯해 졸업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대학교가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방대학교가 민관군이 함께 밀접하게 결합될 수 있는 국가안보의 메카로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또 국방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장태평 이사장은 국방대학교의 변화와 도약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없다며
국방대학교가 시설 투자와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국방홍보원과 한국영상대학교가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육성과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권희섭 국방홍보원장과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영상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물론 군 홍보 및 방송 관련 영상물의 공동 제작, 실습과 견학 기회 제공, 기관 홍보 등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9일 방위사업청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으로 사업화 유망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업 기술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와 관련된 내용은 국방기술 거래장터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가을을 맞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를 개최합니다.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열리며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체험과 웹툰 공모전 전시회, 호국 탐방길 투어, 작가와 함께하는 북 페스티벌 등이 진행됩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30일 오후 2시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2014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방위산업 분야 규제 개선과 방위사업법령의 개정,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육군이 초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육군 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 안보의식의 중요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육군을 주제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됩니다. 대상은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과 참모총장상을 수여합니다. 공모전 문의는 육군 예비역 협력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첫 번째 전투기 FA-50의 전력화 행사가 원주 공군기지에서 열립니다. FA-50의 전력화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번 전력화 행사는 10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방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